네, 이슈 앤 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공공의 촉시간 마련해서요, 야구공, 축구공, 그렇게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촉 좋은 기자님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손흥민 선수 토트넘 경기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선발 출전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토트넘이 이제 5년 동안 또 이기지 못했던 첼시와의 런던 라이벌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팀이 1대0으로 앞서 있던 79분, 끝나기 한 10분 정도 전에 투입이 돼서 들어가자마자 2분 만에 코너킥으로 이제 토트넘의 쐐기골에 기여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올린 코너킥을 수비수인 다이어 선수가 헤더 패스로 넘겨주고 이 패스를 케인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2대0이 됐고 이제 첼시가 추격 의지를 완전히 이제 상실한 채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렇게 잘하는데 왜 자꾸만 교체시키는 건가요, 감독이? 뭐 사실 먼저. 현재는 이제 콘테 감독은 담석 제거 수술 때문에 쉬고 있고 이제 스텔리니 코치가 감독 대행직을 맡고 있는데 지지난 주말에 이제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나와서 또 골을 넣었었잖아요. 최근에 선발에서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월드컵 이후 좀 힘들었고 또 몸 상태도 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히샤이송 선수라고 브라질 대표 공격수가 손흥민 선수 대신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선수가 뛰었던 이유는 사실 손흥민 선수보다 골을 잘 넣는다, 공격을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힘이 좋고 젊고 많이 이제 뛰어주고 부딪혀주는 그런 투사 같은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좀 견제도 당하고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젊고 잘 뛰는 선수를 먼저 투입을 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를 투입해서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전략 도 있고요. 또 히샤이송 선수가 토트넘이 역대 가장 비싸게 영입한 공격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출전 기회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수 좀 살려야 된다. 근데 이 선수가 요새 컨디션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좀 투입해주는 그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교체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게 경기 끝나기 10분 전에 나오는 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그런데 첼시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부진해요. 보통 이제 토트넘이 후반 시작과 함께 골을 넣어서 앞서가고 있다면 첼시가 막 동점골로 기회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를 투입해서 그 뒷공간을 노리는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노리는 경기가 될 수가 있었는데 첼시가 이제 골을 먹고 나서도 좀 지지부진한, 좀 답답한, 좀 무기력한 경기를 하니까 굳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정 더 빡센데 손흥민 선수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빡빡한 일정이 있거든요. 토트넘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목요일 새벽에 FA컵 16강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를 무리해서 빨리 쓸 필요는 없다. 또 그래서 이제 감각 유지 타운에서 79분에 들어갔고 나름 짧은 시간이지만 또 공격의 이제 득점에 기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코치진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감각 유지 자원 이런 것 때문에 기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사실은 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투입을 해서 또 골을 노리는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이기고 있고 또 첼시가 그렇게 라인을 올리지 않는 상태라면 손흥민 선수를 무리해서 투입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쐐기를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투입을 했고 투입하자마자 2분 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좀 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사실은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두 경기 연속 좀 선발 출전을 못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음 경기에서 조금 더 도끼가 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팀이 첼시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때 박지성 선수 열심히 뛸 때 그때 열심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첼시 되게 잘하는 팀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사실은 이제 지지난해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어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첼시의 구단주가 이제 로만 아브라모비치라고 러시아 출신 이제 사업가였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 침공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 그 이후에 이제 좀 그 문제가 생겨서 러시아 자본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그 구단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러시아 자본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그래서 미국인 구단주 LA 다저스 구단주인 토드 보일리가 인수를 지난해 여름에 했는데 그 이후에 돈도 많이 쓰고 운영도 이제
전폭적으로 밀어주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제 성과를 냈던 독일 출신의 투헬 감독을 경질하고 뭐 영국인 감독 중에 떠오르고 있던 이 포터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예. 이 감독이 좀 팀의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도의 부진. 어떻게 보면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악의 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0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이번 경기도 위기론이 커지고 있고 첼시가 돈으로 이제 꼭 팀 운영이 잘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그 EPL마저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하지 못했네요. 예. 지금 챔피언스리그도 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챔피언스리그 나가려면 4위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프리미어리그 4위까지 들어야 유럽 최고의 팀들이 참가하는 챔피언스리그에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현재 토트넘이 4위예요. 첼시를 이기면서 지금 5위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차를 4점으로 벌려놓긴 했는데 사실 뉴캐슬이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은 경기들을 치르는 과정 속에 뉴캐슬은 4위인 토트넘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첼시전 승리는 충분히 4위권 수성을 위해서 유리한 그 승리를 거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챔피언스리그 하면 정말 최고의 별들의 전쟁인데 이제 뭐 우리는 뭐 여러 훌륭한 선수들 덕분에 챔피언스리그를 뭐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김민재 선수, 이 선수 활약 대단합니다. 사실은 최근엔 어떻게 보면 기세상으로나 그리고 팀 성적이나 모든 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리에 A 24라운드 경기가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나폴리가 엠폴리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지금 8연승인데다가 원정 경기 5연승이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리그 역사상 원정 경기 5연승을 거둔 팀이 역대 2번밖에 없었어요. 유벤투스와 인터밀란인데 나폴리가 3번째가 됐고 지금 24라운드 기준으로는 이탈리아 리그 역대 최고 승점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나폴리가 우승뿐 아니라 역대 최고 승점으로 우승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1등이 아니라 아주 잘해서 1등이다.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뭐 아직 챔피언이 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이제 예측 전문 사이트 있잖아요. 대선 결과도 예측하면서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를 통해 스포츠 예측도 하고 있는 538에서 예상한 나폴리의 올 시즌 세리에 A 리그 우승 확률이 99%입니다. 나온 적이 없는 거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나폴리의 우승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팀들 진짜 잘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언뜻 보니까요. 선수 한 명 퇴장되는데도 뭐 이기더라고요. 후반 22분에 이제 마리오 후이라고 나폴리의 왼쪽 수비수가 퇴장을 당했는데요. 사실은 나폴리가 원래도 굉장히 공격적인 팀인데 김민재 선수가 힘도 좋고 빠르고 너무나 침착하고 영리하다 보니까 거의 김민재 선수 혼자만 뒤에 머물러 있고 다 공격을 해도 커버가 될 정도로 경기를 잘하고 있어요. 물론 나폴리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기도 하고 엠폴리가 하위권 팀이라고 생각하더라도 10명으로 경기하는데도 상대 지역을 아주 지배하면서 축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정말 지금 유럽 최고의 팀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럽 최고의 팀을 만든 선수가 바로 우리의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 하면 이제는 뭐 코너킥 뭐 이렇게 하면은 김민재 선수 어린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엠폴리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전반 34분에 이제 어깨를 사실 슈팅한 걸로 보였어요. 헤더 슈팅인 줄 알았는데 어깨를 맞고 크로스바를 때리고 공이 튕겨져 나와서 골이 되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 그래도 벌써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수비수로서는 좋은 기록을 만들고 있고 본인이 프로 데뷔한 이래에도 이렇게 좀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한 적이 없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나폴리가 우승을 좀 조기에 확정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뛰지 않을까.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득점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다 공격하니까 누군가 뒤를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비수들보다도 김민재 선수가 공격 가담을 이제 헤더 슈팅을 할 땐 잘 안 가요. 패스나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직접 슈팅하러는 안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분명히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결정력을 좀 갖고 있다.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제가 2골을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 시즌 전체 시도한 슈팅이 6번밖에 없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 골대 맞고 2개 골 넣었으니까 거의 뭐 절반의 확률로 골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공격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로 골이 가성비 짱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김민재 선수는 공격 잘하는데 예전에 뭐
공격해본 적은 공격수로 한 적은 없는 선수인가요? 네, 뭐 어렸을 때는 뭐 뛰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워낙 예. 빠르고 모든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원체 타고난 그 신체 조건이 수비수에 걸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뛰는 모습을 보면 미드필더도 가능하다, 풀백도 가능하다, 공격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빠르고 기술이 좋고 이제 모든 걸 다 잘합니다. 거의 만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뭐 사실 김민재 선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뭐 저희도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기세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선수의 잠재력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았잖아요. 그렇죠. 수비수로는 김민재 선수가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고 정말 뭐 레알 마드리드가 원할 수도 있는 실제로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 진짜 잘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가 눈으로 봐도 잘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눈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른바 스카우터들이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 막 눈독 들이고 있겠는데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와 맺은 계약에 바이아웃 조항, 계약 해지 조항이 4,8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한 680억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680억. 근데 이 돈이 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 돈을 낼 팀이 많다. 그래서 나폴리에서는 재계약해서 이 조건을 높이자라고 하는데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높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프리미어리그의 더 좋은 팀들 그리고 돈 많은 팀들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데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뭐 그리고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들은 말씀드린 그 700억 정도의 돈을 일시불로 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팀들이에요. 물론 쉽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닌데 김민재 정도 기량의 선수를 700억에 산다?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선수의 실제적인 가치는 지금 1,000억이 넘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적 시장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이 정도의 금액은 거의 헐값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민재 선수는 아마도 올여름에 굉장히 유명한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뭐 오늘 새벽에 카라바오컵에서 우승을 했죠.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시기 이후로는 지금 맨유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모습도 아마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폴리에 남을 수도 있지만 그럴 정도로 지금 주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기자 말씀이라면 이제 손흥민 선수 공격하고 김민재 선수가 맞겠네요. 그렇죠. 이적료는 싸면 쌀수록 좋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야지 본인이 이제 옮기기 쉽고 또 본인의 연봉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애초에 나폴리와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들을 또 영리하게 또 맺어놨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구단이 발목을 잡기 어려운 그런 그 조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기자님 말씀 들으면 머리도 좋은 김민재 선수라고 합니다. 자, 국내 축구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리그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예, 1983년에 이제 출범을 했고 이제 40주년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2013년에 이제 승강제 1, 2부 리그제를 도입하고 또 경영 효율화라든지 투명화를 통해서 유료 관중 집계 등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있었던 개막 라운드 6경기에서 10만 1,632명이 입장했거든요. 이게 최다 기록, 역대 개막 라운드 최다 기록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유료 관중뿐 아니라 무료 관중까지 집계할 때는 더 많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기록으로 봤을 땐 최고다. 지금 다시 K리그의 코로나 이후 승풍이 조금 기대된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 팬들이 지금 축구 경기장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시즌 우승도 준우승도 또 현대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시즌 우승을 울산 현대가 차지하면서 전북 현대의 독주를 막았었는데요. 그러니까 개막전을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가 치렀는데 전북 현대가 지난해 FA컵 우승팀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리그 우승팀, 컵 대회 우승팀이 만나는 슈퍼컵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게 운영되다가 이제 일정의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됐어요. 대신 리그 개막전을 그 두 팀이 맞붙게 했는데 이 대결에서 울산이 전북에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여기에 2만 8,039명의 관중이 찾아들면서 코로나 이후 최다 관중을 동원했어요. 멋진 축구도 보여줬고 많은 관중들이 즐겼습니다. 2대1 승부. 제일 재밌는 승부 아닙니까? 그런 승부를 또 해줬군요. 자, 한 기자님 올해 이번 K리그 이번 시즌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느 거 좀 주의 깊게 보면 또 재미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 유럽 무대에서 조금은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황의조 선수가 FC 서울과 단기 계약 6개월간의 계약을 맺었는데 6개월 동안 아주 잘해서 다시 유럽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좀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황의조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노팅엄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리스 팀으로 임대를 됐었어요. 올림피아코스. 하지만 여기서 좀 부진하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는데 개막전 인천과의 경기에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뛰고 또 날카로운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또 1월 내내 이적설이 있었던 유럽 진출설이 있었던 전북 현대의 조규성 선수 월드컵 스타잖아요.
예. 이 선수도 반년 뛰고 여름에 이제 이적하기로 했거든요. 잘생긴 유럽으로. 선수 그 선수 예. 말하는 거죠. 이 선수의 활약까지 이제 전반기에는 황의조, 조규성 이 국가대표 공격수들의 활약이 어떨지도 주목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승우 선수도 또 있죠. 예, 이승우 선수도 뭐 지난 시즌에 많은 골을 넣었고 스타로서 활약을 했고 예. 또 현재도 뭐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예. 본인이 조금 더 이제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 좀 유보한 상태거든요. 예. 전반기에 잘 한다면 이승우 선수 역시 오는 여름에는 또 한번 유럽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뭐 축구 감독 얘기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독일 축구의 레전드죠. 위르겐 클린스만과 협상 중인 상황인데요. 예. 뭐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예. 지금 뭐 연봉 문제도 있고 또 대한축구협회는 당연히 대표팀 감독이 한국에 꾸준히 거주하기를 원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은 일부 조금 현지 미국에서 좀 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율이 된다면은 조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축구 얘기는 항상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이었습니다.